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저는 지금 브롬톤 2단을 타고 서울역에서 하남시까지 자전거로 퇴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한강대교에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중인데요. 서울역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신호 대기 시간을 포함해서 약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강대교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자전거 퇴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는 동안에 3번의 큰 사고를 겪을 뻔하였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사고로 이어질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고를 예방하고 또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20분이고 이제 한강대교 북단에서 자전거 도로로 한번 하남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반포대교 잠수교에서 한강을 건널 예정입니다. 출발! 한강대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그때 보이는 도로가 바로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영상에서처럼 오른쪽으로 조금 내려가면은 오른쪽 편에 한강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이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완전히 길을 건넌 다음에 이제 진행하려는 방향에서 멈춰서 뒤쪽에 자전거가 오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달리고 있는 자전거가 있다면 그 자전거를 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안전한 자전거 타기의 좋은 습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가장 주의를 해야 될 자전거 바로 따릉이가 처음부터 바로 등장했네요. 따릉이의 특징은 자전거 초보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직진으로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지그재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추월할 때에는 충분히 간격을 두고 따릉이가 갑자기 이렇게 왼쪽으로 꺾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와, 평일날 저녁에 한강을 달리는 느낌이 정말 상쾌하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한 5시 30분 정도 됐는데 7월이라서 아직 해는 떨어지지 않았고 날씨도 적절히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브롬톤 2단으로 적절히 쾌적한 플라닝 하고 있는데 평소 한 20에서 한 2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자전거는 제가 장거리용으로 타는 건 아니라서 속도계 이런 거는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힘을 쓰면은 중간에 금방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하남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대교를 지나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왼쪽 편에 편의점이 있을 때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아저씨처럼 갑자기 자전거를 왼쪽으로 꺾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속도를 줄이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앞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속도를 아주 줄여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 학생이 갑자기 저렇게 길 한가운데서 섰다가 왼쪽으로 꺾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자전거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한강에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방에 반포대교 나왔습니다. 반포대교 잠수교는 자전거로 한강을 건널 때에 가장 쾌적한 곳입니다.
전망도 좋고요. 네, 자전거가 넘어가기에 아주 널찍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다리입니다. 사실 한강에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에도 제가 자전거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강 구석구석에 보면은 자전거 제한 속도가 20km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자전거가 달릴 때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사고가 안 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자전거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나게 되면은, 그러면 한강에서의 그 제한 속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 그러니까 빨리 달린 자전거가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반포대교 잠수교를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브롬톤 2단 어필 테스트를 한번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브롬톤 2단으로도 잠수교 반포대교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자, 2단으로 속도 쫙 올리고요. 속도를 쫙 올려서 네, 일단 와. 어필 성공. 반포대교 잠수교는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도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그리고 자전거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방감과 또 상쾌한 느낌이 굉장히 특별한 그런 자전거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처음 입문하는 친구가 있다면 한강을 넘어갈 때에 꼭 반포대교 잠수교를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영상을 지금 4배속으로 돌리고 있죠. 이 반포대교는 맨 마지막에 끝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가 사람이 굉장히 붐비고 또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이 좀 없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매우 저속으로 조심히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한강은 자전거 타기에 정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냥 퇴근하고 있는데도 완전 힐링이 돼요, 힐링. 반포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아크로 리버뷰 아파트가 보이고, 그리고 그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주말에 여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는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를 잘 보지 않고 막 건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을 지날 때에 굉장히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포대교 남단에 있는 GS25호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컵라면 먹고 이렇게 모임 장소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그런 편의점입니다. 한강에서 어린이를 추월할 때에는 더욱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방식으로 주행을 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른이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충분히 여유 공간을 두고 그렇게 추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강에서 비록 어린이가 뭔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사고가 나면은 저는 어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은 자전거 타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풍경도 너무 멋있고 참 좋은 곳인데, 그렇지만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으로 자전거 타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잠시 후에 자전거 안전하게 추월하는 거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쪽 차선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도 다른 게 지금 막 오락가락 하고 있죠. 네, 속도를 잘 줄여서
반대쪽이 비어 있을 때 추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굉장히 위험하게 추월하는 사례도 곧 등장합니다. 우선 안전하게 추월하는 방식은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적절히 간격을 두고 저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오는 사람, 이 사람 보면은 지금 중앙선도 침범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저가 지금 그 주행하고 있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들어가는 추월이라서 굉장히 잘못된 추월 방식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성수대교를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왼쪽에 고층 아파트들이 이렇게 멋있게 늘어서져 있고, 그리고 한강은 평일이라서 굉장히 여유롭고 또 평화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성수대교 근처에 시원한 다운힐이 시작되는데,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 속도를 막 내면서 신나게 달리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속도를 적절히 줄여가면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한 자전거 습관이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브롬톤을 타고 가시는 분이 저속 라이딩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사람은 자전거 도로의 진행 방향에 약간 우측편에 이렇게 붙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러면 추월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서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저도 이제 느리니까 우측으로 가고 있고 안전하게 뒤에서 오는 사람이 추월을 해서 가고 있죠. 자, 이제 영동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강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영동대교 근처에 가면은 그 2층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조용한 그런 휴식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강을 많이 다니면서 이 휴식처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휴식처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식처에서의 이제 전망이랑 여러 가지 것들은 제가 3부에 이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배우고 싶지만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마틴의 자전거 강습 카페에 오셔서 자전거 강습을 신청하세요.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 강습.